안녕하세요. 신바람 길라잡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전에 미리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있나 싶어 알아보니까 바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당이 과연 그 요청을 들어줄까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원칙적으로 1년간의 중과 유예를 찬성한다는 입장이라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현 정부에서 인수위 요청을 거절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1년간의 양도세 중과 유예는 아마 시기가 문제이지 어찌됐든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간혹 다수의 여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을 할 수 없는 건 아니냐라고 묻는 분도 계시는데 알아보니까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도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항상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면 투자 방향도 이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번 법 개정에 대비해서 재테크 참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했으니 그 무시무시한 종부세 피하려고 당장 아파트를 파는 게 잘하는 것일까요? 아님 늘 그랬듯이 남들 하는 거 보고 적당히 관망하다가 확인 후에 파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부의 양도세 중과에 따른 아파트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하나가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참 많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10억이나 생긴 경우인데요. 지금까지는 2주택자일 경우 6억, 3주택자의 경우는 7억의 양도세가 나올 것인데요. 앞으로 유예기간에 중과를 배제받게 되면 양도세가 무려 4억으로 줄어들어서 최소 2억에서 최대 3억까지 절세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럴 것이 양도세 중과 대상일 경우 2주택은 71.5%, 3주택은 82.5%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걸 기본 세율만 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매년 수백, 수천 하는 종부세 내가면서 최소 시세차익 3억 이상을 기대해야 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당연히 이 기회에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이것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발표 직후에 전국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물 증가율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증가율 차이입니다. 서울의 경우 0.09%밖에 변화가 없지만 광주의 경우는 5.9%, 제주의 경우 3.6%를 기록하고 있어서 지방이 서울보다 매매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중과 완화 발표한 이후 겨우 3일 동안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참 발빠른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드려도 아직 별 느낌이 없으신 분 계실 건데요. 그럼 어디 가서 부동산 재테크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광주 5.9%와 제주 3.6%의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 재테크로 돈 좀 만진다는 눈치 빠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재테크한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방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에 서울 거주자들의 지방 아파트
원정 투자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야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수도권보다 좋기 때문에 돈 냄새 잘 맡는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변하면서 아파트 등록임대가 없어져 세금 혜택이 없어졌고, 거기다가 종부세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래서 팔아버리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부동산의 도사라는 사람들마저 처음 겪어보는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에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준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귀신 같은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그냥 고마워만 하면 넘어갈까요? 아니죠.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표가 나자마자, 그것도 법이 바뀌기도 전에 물건을 내어놓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법이라도 바뀌어야 양도세 중과를 받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때 가서 이 사람들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지방의 아파트 값을 올린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 사는 원정 투자자들이라고 했죠. 이분들 유예기간 동안 아파트를 팔라고 하면 어떤 걸 먼저 팔겠어요? 당연히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차익 실현이 끝난 지방의 아파트를 매도해서 주택의 개수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의 물건을 내놓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날,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는 날, 광주에서만 수십, 수백 개의 물건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물건이 좋은 가격에 팔리겠습니까? 금리는 오르고 대출은 조였으니 시중에 집 살 돈은 시가 말았을 테고, 더군다나 정부는 250만 채를 공급한다고 벼르고 있으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률을 피해 하루라도 먼저 내놓아야 내 물건이 남들 눈에 먼저 띄게 되고, 그래야 적당한 가격에 먼저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난 법이 개정된 다음에 확실해지면 결정하겠다 하고 매도를 미루는 분들 또 있죠. 내가 먼저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이 없으니 남들 어찌하나 살펴보다가 중간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합류하는 분들, 이런 분들 부동산 재테크로 돈 못 법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죠. 법도 바뀌기 전에 물건부터 내놓으면 어떻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나라는 의문입니다. 당연히 궁금해할 일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광주 5.9%의 사람들이 과연 이런 문제도 모르고 했겠습니까? 이 선수들은 사실 어차피 하게 될 법 개정이기 때문에 시기보다 더 중요한 내 아파트에 관심 있어 하는 매수자를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법 개정 후 매수자를 찾는다면 이미 늦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유예기간 동안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영상 보자마자 바로 중개사무소로 달려가서 물건부터 내놓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다행히 매수자가 나타나면 절세된 세금과 매매대금의 관계를 조율해서 계약 시기에 대해서 잘 협의만 한다면 아마도 이번 법 개정을 대비한 발빠른 재테크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해서 좋은 정보와 시기를 알려드리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길라잡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